사기의 해부 3화. 로맨스 스캠. 사랑으로 포장한 완전 범죄. 어떻게 이성이 마비되는가? 본 영상의 사례는 실제 피해를 바탕으로 각색재 구성되었으며 피해자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오프닝. 완전한 암전. 5초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천천히 스마트폰 화면이 켜진다. 카카오톡 대화창. 하트 이모티콘들. 밤 2시 23분이라는 시간이 보인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 대화창은 한 여성이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들여다본 창입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 없고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 1억 4천만 원을 이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마지막 이체가 완료된 그날 밤, 그 남자의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사였고 대학을 나왔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성이 마비되는가? 인트로. 이것은 연애가 아니라 무기화된 감정이다.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 국내에서는 흔히 연애 빙자 사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명칭이 이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연애를 빙자한 게 아닙니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감정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심리적 방어막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며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렬한 감정, 사랑, 신뢰의 연민, 보호 본능을 계산된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감정 해킹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국내에서 신고된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약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제 피해의 2020%에 불과하다고 추정합니다. 나머지 8090%는 창피함, 자책, 설마 이게 사기겠어라는 부정이 감정 때문에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4060대 중년 여성을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는 2030대 남성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교사, 의사, 공무원, 대기업 임원, IT 개발자, 학력도 사회적 지위도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높은 학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나는 절대 안 속는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이 방어막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제3자 효과 서드-퍼선 이펙트라고 합니다. 나쁜 영향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인지적 편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실제 사건을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각 사건에서 범인이 어떤 심리 기술을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순간에 이성을 잃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사건 1. 가나의 의사. 부재 완벽한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1년 경기도에 사는 54세의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 이혼 후 홀로 살아온 지 8년째였습니다. 그녀에게는 2명의 성인 자녀가 있었고 교직 생활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처음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옛 친구들이나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지 사흘이 지난 어느 저녁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친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흰 가운을 입은 50대 초반의 백인 남성.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이름은 다니엘 콜먼. 데니얼 콜르먼. 자기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데니얼 콜르먼. 어메리컨 서전. 커런틀리 볼런티링 인 게너. 위도어. 원 도터. 소피어. 12 이즈올드. 김씨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모르는 외국인 남성이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게시물 하나하나에 따뜻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뷰터펄 포토. You have such a warm smile. 다니엘 요 스튜던츠 아.
So lucky to have a teacher like you. 그리고 매일 아침 빠짐없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니엘 굿모닝 뷰터펄. How did you sleep? Thinking of you.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다니엘의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메시지를 무심코 열어봤다가 답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냥 안부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심리 분석. 플랫폼 이동 전술. 왜 메신저를 바꾸는가? 3주간의 페이스북 댓글 메시지 교류 후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카카오 쓰시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는 계정 신고 시스템과 대화 모니터링이 있으며 지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개 공간입니다. 개인 메신저로 이동하면 1. 증거 통제가 쉬워지고 2. 피해자가 지인들의 시선에서 격리되며 3. 관계가 더 비밀스럽고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격리 효과는 이후 피해자가 주변인의 경고를 무시하는 토대가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동한 뒤 다니엘의 메시지 빈도와 강도는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새벽 1시에도 연락이 왔고 새벽 3시에도 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다니엘 오늘 12시간 연속 수술이었어요. 너무 지쳤는데 당신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다니엘 제 딸 소피아가 오늘 물어봤어요. 아빠, 한국에 특별한 사람 생겼어요? 당신 이야기를 해줬더니 엄마 같대요. 다니엘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처음 만나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오래 알고 있던 것처럼 편한 걸까요? 다니엘 나는 당신이 내 마지막 사랑이길 바라요. 4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4시간에서 6시간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아프리카에서의 봉사 이야기, 어린 딸 소피아 이야기,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슬픔, 고독한 밤의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김 씨는 자신도 이혼 후의 외로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만큼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심리 분석. 러브바밍 감정 중독의 메커니즘. 심리학에서 러브바밍은 초기 관계에서 폭격하듯 쏟아지는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도파민을 과잉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기쁨의 호르몬이 아니라 예측과 추구의 호르몬입니다. 즉, 다니엘이 언제 연락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도파민 분비를 강화합니다. 피해자는 의식하지 못한 채 상대에게 중독됩니다. 이 중독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판단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뇌과학자들은 이 상태가 코카인 중독과 신경학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5개월째 되던 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다니엘, 봉사 계약이 끝났어요.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나고 싶어요.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요. 김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다니엘의 메시지 톤이 달라졌습니다. 다니엘, 큰일 났어요. 공항 세관에서 제 의료 장비와 현금이 묶였어요. 가나 세관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은 통관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 계좌는 미국 계좌라 현지에서 바로 이체가 안 된다고 해요. 300만 원만 빌려주시면 한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갚을게요. 제발요, 당신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김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경고가 울렸습니다. 돈을 요구하네. 이상한 거 아닌가? 하지만 5개월간 쌓인 감정이 그 경고를 눌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만나러 오잖아. 이건 진짜 상황이잖아. 내가 의심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겠지. 그렇게 첫 이체가 시작됐습니다. 300만 원. 그 이후 14개월간 다니엘은 매달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어요. 500만 원. 한국에서 살 집 보증금이 필요해요. 2천만 원.
미국 의사 면허, 국내 전환 수수료 800만 원. 비행기 티켓이 취소됐는데 재발권 비용이 400만 원. 매번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매번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4개월에 걸쳐 김 씨가 보낸 돈의 총액 1억 4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이체 다음 날 아침 카카오톡 채팅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사라졌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다니엘 콜먼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다니엘 콜먼은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이버 사기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실제 미국인 의사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그 의사는 자신의 사진이 사기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범인들은 팀 단위로 움직이며 한 명이 여러 피해자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됩니다. 심리 분석. 매몰 비용의 오류 성크 카스트 펠럿이 왜 멈추지 못하는가? 김 씨는 돈이 쌓여갈수록 멈추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500만 원을 보낸 뒤 다음 요구가 오면 지금까지 보낸 돈을 포기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추가 이체를 정당화합니다.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 이 심리는 이미 투자한 자원, 돈, 시간, 감정이 아까워서 손실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계속 투자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도박 중독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범인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점점 액수를 키워 피해자 스스로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으니 믿어야 해라고 결론짓게 만듭니다. 구독 멘트 사건일 이후.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7가지 사건은 단순히 이런 사기가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왜 멈추지 못했는가? 그 심리의 뿌리까지 파헤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심층 분석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에피소드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건 2로 가겠습니다. 사건 2. 미군 대령의 청혼. 부재 제복이 만드는 신뢰라는 환상, 그리고 공범이 된 피해자. 2022년 부산에 사는 47세 회사원 이모 씨. 그녀는 이혼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영어 학습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원어민과 언어 교환을 하는 커뮤니티였는데 거기서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시리아에 파병 중인 미군 대령이라고 했습니다. 로버트의 첫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로버트 안녕하세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혹시 저 같은 미국인과 대화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는 깔끔하게 번역된 한국어를 썼고 군복 사진, 군 아이디 카드 사진,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모두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사진들은 실제 미국 군인의 SNS에서 도용된 것들이었습니다. 심리 분석. 직업적 신뢰 코드. 범인들이 선택하는 직업. 로맨스 스캠. 범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의사, 군인, 특히 해외 파병 장교, 엔지니어, 석유, 시추 플랫폼, UN 직원, 외교관. 이 직업들의 공통점은 첫째, 사회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 둘째, 해외 오지 체류로 직접 만남 회피가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통신 제한을 핑계로 영상 통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나중에 자금이 묶였다, 긴급 상황이 생겼다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용이합니다. 군인 설정의 경우 특히 명예, 희생,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이미지가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로버트는 6개월에 걸쳐 감정을 쌓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공포를 토로하면서도 이 씨를 생각하면 살아남을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어젯밤 포탄 소리에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순간마다 당신 생각이 나요. 로버트, 이 전쟁이 끝나면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로버트, 제 딸에게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 아빠, 그분이랑 결혼해요라고 했어요. 6개월째 로버트는 청혼을 했습니다. 반지 사진을 보내면서 한국에 와서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그날 혼자 울었습니다. 이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주 뒤 로버트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로버트 이 씨, 저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부대에서 비밀 작전 중 현금 50만 달러를 압수했는데 이걸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금해야 해요. 군 내부 계좌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서 민간인 계좌가 필요해요. 당신을 믿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체 수수료로 5천만 원 드릴게요. 이 씨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로버트는 며칠간 애원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로버트, 그럼 수수료 없어도 괜찮아요. 계좌만 잠깐 빌려주세요. 3일이면 끝나요. 제가 당신을 이용하겠어요? 이 씨는 결국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의 통로가 됐습니다. 핵심 경고 계좌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는 이 씨 계좌에 총 2,800만 원을 입금한 뒤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돈은 다른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이 씨는 사랑에 빠진 피해자이자 자신도 모르게 공범이 된 피해자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3개월간 외출도 못했습니다. 심리 분석, 계좌 이용 범죄와 이중 피해, 로맨스 스캠이 단순 금전 사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를 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다른 피해자의 돈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이 어렵더라도 조사 과정 자체가 극심한 2차 피해를 줍니다. 낯선 사람이 아무리 신뢰할 수 있어 보여도 계좌 제공 요청은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3 비트코인 투자의 달인, 부재 사랑과 돈을 동시에 잃는 피그 버처링. 지금 소개해드릴 수법은 최근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의 변종입니다. 이름은 피그 버처링, 피그 부처링. 돼지를 오랫동안 살찌운 뒤 한꺼번에 도축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쌓으면서 동시에 투자 사기를 병행하는 이중 구조 범죄입니다. 2023년 서울에 사는 38세 IT 직장인 박모 씨. 어느 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니 안녕하세요. 혹시 이 번호 아는 분이신가요? 지인인 줄 알고 연락했는데 번호를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박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도 그런 실수예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심리 분석, 잘못 보낸 문자 전술록 넘버 스캠. 이 수법은 우연한 만남을 연출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최소화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별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라며 친절하게 반응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적 채무감이 생깁니다. 또한 소개팅 앱이나 SNS가 아닌 일상적인 메신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건 스캠이 아닐 거야 라는 방심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은 제니, 홍콩에 거주하는 30대 한국계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필에는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지, 세련된 카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고 유머 감각도 있었습니다. 제니는 2개월간 투자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제니, 오빠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저는 여기 홍콩 딤섬집 왔는데 사진 보내드릴까요? 제니,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왠지 그런 것 같아서요. 2개월 후 어느 날 제니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니, 오빠, 저 요즘 부업으로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삼촌이 홍콩 금융가에서 트레이더거든요. 특별 플랫폼을 알려줘서 쏠쏠하게 용돈 벌고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박씨 어디요? 사기 많던데 조심해야 하지 않아요? 제니,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소액으로만 해봤는데 진짜더라고요. 오빠도 한번 해봐요. 50만 원만 넣어봐요.
박 씨는 반신반의하면서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3일 뒤 잔액이 71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출금도 됐습니다. 통장에 71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거 진짜네. 박 씨는 3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또 수익이 났습니다.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또 수익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인 3천만 원을 이 플랫폼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플랫폼에서 팝업이 떴습니다. 출금 일시 정지 안내. 세금 미납으로 인한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즉시 납부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납부 금액 2,400만 원. 박 씨가 당황해서 제니에게 물었습니다. 제니, 저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그런데 세금 내면 바로 출금돼요. 저는 이미 다 냈어요. 지금 3천만 원 묶여 있는 게 더 손해 아닌가요? 빨리 내는 게 맞아요. 박 씨는 2,400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수수료 미납 팝업이 떴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멈췄습니다. 초기의 수익과 출금, 이것은 신뢰를 심기 위한 미끼 출금이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처음부터 범인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제니도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박 씨의 총 피해 금액 5,400만 원. 그리고 제니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심리 분석. 미끼 출금 전술. 왜 처음에 돈이 됐는가? 피그 버처링의 핵심은 진짜처럼 보이는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기 소액 투자에서 실제로 출금을 경험하게 하면 피해자는 이건 검증됐다는 강력한 확증 편향을 갖게 됩니다. 이 경험은 이후 어떤 논리적 경고도 무력화합니다. 실제로 돈이 됐잖아라는 체험은 이건 사기야라는 경고보다 훨씬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소액 수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훨씬 더 큰 금액을 뽑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멘트 사건 3 이후.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사건을 보셨는데 혹시 나는 절대 안 속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생각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따가 이 심리에 대해서도 따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그럼 사건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건사. 재미교포 여성을 사랑한 남성. 부재 피해자는 따로 없다. 2030대 남성도 표적이다. 많은 분들이 로맨스 스캠 피해자를 중년 여성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2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로맨스 스캠 남성 피해자 비율은 전체의 약 38%입니다. 그리고 그중 2030대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2년 충북에 사는 28세 직장인 최모 씨. 그는 어느 날 인스타그램 DM을 받았습니다. 이나연 안녕하세요. 사진 보다가 너무 잘생기셔서 용기 내서 연락했어요. 실례가 됐다면 죄송해요.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아름다운 20대 여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해외여행 사진, 세련된 카페 사진, 일상 브이로그 사진들. 이름은 이나현, 재미교포 2세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처음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답장을 했습니다. 이나현의 한국어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교포라서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2달간 달달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최 씨를 칭찬했고 궁금해했고 응원했습니다. 이나연 오빠는 정말 특별해요. 이렇게 배려심 있는 남자 처음이에요. 이나연 나 요즘 오빠 생각 많이 해요. 빨리 한국 오고 싶어요. 그러다 2달째 어느 날 이나연이 말했습니다. 이나연 오빠, 나 지금 미국 집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갑자기 많이 편찮으셔. 빨리 가고 싶은데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기도 어렵고 200만 원만 빌려주면 한국 오자마자 갚을게. 직접 만나서도 갚을 수 있고. 최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나연이 덧붙였습니다. 이나연 물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 알아. 싫으면 괜찮아.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했어. 이런 부탁하는 게 맞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오히려 이 말이 더 신뢰감을 줬습니다. 부탁하면서도 미안해하고 있잖아. 이건 진짜야. 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나현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리 분석, 남성 피해자 타깃팅 다른 접근법, 같은 결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은 방식이 다릅니다. 여성 타깃 사기가 긴 관계 빌드업과 깊은 감정 투자를 특징으로 한다면 남성 타깃 사기는 외모 칭찬과 빠른 접근이 특징입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보인 매력적인 이성이라는 설정은 남성의 자존감을 자극하고 경계를 낮춥니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이라는 설정은 남성의 보호 본능과 영웅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자한테 속았다는 창피함이 큰 장벽이 됩니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 사례는 철저히 통계 밖에 숨어 있습니다. 사건 후 위기 속 싱글맘, 부재 동정심도 무기가 된다. 선한 사람을 노리다. 사랑만이 로맨스 스캠의 무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연민과 동정심이 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2023년 전북에 사는 61세 자영업자 정모 씨.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 하나를 읽다가 마음이 쓰였습니다. 한 여성이 쓴 글이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 둘 데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 남편은 양육비도 안 줘요. 이번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고 솔직히 요즘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 씨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힘내세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버텨야 해요. 그러자 그 여성이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김지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글 쓰면 다들 욕할 줄 알았는데. 이름은 김지수. 40대 초반에 싱글맘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몇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줬고 조언도 해줬으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김지수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수 큰일 났어요.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왔는데 지갑을 두고 왔어요. 선불 결제를 해야 한다는데 지금 집에 갔다 오기가 너무 무섭고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내일 아침 꼭 갚을게요. 정 씨는 즉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김지수는 살았다고 했고 고맙다고 했고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집 월세가 밀렸다. 아이 학원비가 없다. 갑작스러운 이사를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정 씨는 매번 도왔습니다. 금액은 50만 원부터 시작해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달은 혼자 600만 원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8개월에 걸쳐 총 3,200만 원. 정 씨의 아내가 통장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김지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심리 분석. 구조자 역할 심리 주는 사람도 중독된다. 이 수법의 천재적인 부분은 피해자를 도움받는 약자가 아닌 도움을 주는 강자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이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느낍니다.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자존감과 보람을 자극합니다. 돈을 보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이 수법이 특히 선량하고 따뜻한 사람들에게 더 잘 먹히는 이유입니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약점이 아니라 미덕을 공략합니다. 사건 6 영상통화 뒤에 온 협박. 부재 몸캠 피싱과의 결합 금전 피해를 넘은 2단계 범죄. 로맨스 스캠이 다른 범죄와 결합될 때 피해는 금전적 손실을 훨씬 넘어섭니다. 2023년 경남에 사는 45세 공무원 윤모 씨. 그는 소개팅 앱에서 박소연이라는 3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매력적이었고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달간 감정을 쌓은 뒤 박소연이 영상통화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박소연, 우리 영상통화 한번 해봐요. 목소리만으론 부족한 것 같아서요. 윤 씨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처음 영상통화는 평범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통화에서 박소연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고 목소리가 달콤해졌습니다. 그녀는 윤 씨를 서서히 유도했습니다. 윤 씨는 취한 듯한 감각 속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노출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1분 후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금 화상 통화 전부 녹화했습니다. 당신 직장, 가족 연락처 다 알아냈습니다. 500만 원 지금 당장 송금하지 않으면 영상 유포합니다. 윤 씨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장 내 유포가 특히 두려웠습니다. 그는 즉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협박자 가족 연락처로도 보내지 않으려면 300만 원 더 보내라. 윤 씨는 300만 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또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없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심리 분석 몸캠 피싱의 심리적 메커니즘. 협박이 효과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유포될 경우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협박 이후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범인의 목적은 영상 유포 자체가 아니라 돈이기 때문입니다. 유포를 하면 증거가 남고 오히려 수사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 쌓기가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간 쌓은 감정은 경계를 낮추고 그 빈틈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이런 협박을 받으면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한번 보내면 요구는 반드시 계속됩니다. 즉시 경찰 신고백 82 또는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 연락하십시오. 알림 설정 멘트 사건 6.25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성 범죄 피해 지원 정보 그리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신고 방법과 예방 수칙들 이 내용들은 이 영상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화면 하단의 종 모양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으로 설정해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건 칠 끝까지 믿었던 사람. 부재 사기임을 알면서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인지 부조와 마지막 사건입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2022년 대전에 사는 58세 전직 초등학교 교장 조모 씨. 그녀는 퇴직 후 무료한 일상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이클 마이컬이라는 미국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둘의 관계는 3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조 씨가 보낸 돈은 총 2억 7천만 원. 조 씨의 딸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가 수시로 돈을 인출하고 가족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고 모르는 번호와의 통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조 씨는 화를 냈습니다. 조 씨, 너는 내 일에 왜 참견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조 씨를 만났습니다. 수사관이 마이클이 어떻게 만들어진 가짜 계정인지 어떤 사기 수법이 사용됐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진이 도용된 것이라는 사실도 조직의 실체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씨, 저는 마이클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3년 동안 나눈 대화는 가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속인 게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쁜 조직에 협박당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경찰이 증거를 보여줘도 조 씨는 다른 해석을 찾았습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마이클을 변호할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해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한동안 마이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사라진 계정으로 심리 분석, 인지 부조화 카그니티브 디서넌스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이유. 인지 부조화란 자신이 강하게 믿어온 것과 현실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감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다른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조 씨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3년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했고 2억 7천만 원을 빼앗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닙니다. 3년의 감정, 3년의 믿음, 3년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뇌는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의 신경학적 원리입니다. 조 씨의 딸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딸 엄마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1년이 걸렸어요. 지금도 가끔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로맨스 스캠의 피해는 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감정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는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종합분석: 왜 이성은 마비되는가? 5단계 심리조작 구조.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성이 마비되는가? 7가지 사건을 분석한 결과 로맨스 스캠에는 공통된 5단계 심리조작 구조가 있습니다. 1단계 표적 선정 취약성 탐지. 범인들은 무작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취약성의 신호를 먼저 탐지합니다. 혼자 있는 사진, 이별이나 이혼을 암시하는 게시물, 외롭다, 힘들다는 표현, 오랫동안 댓글이 달리지 않는 게시물 등이 표적이 됩니다. 직업적으로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사람, 재정적으로 넉넉해 보이는 사람도 우선 순위 표적이 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인간 분석가를 결합해 이루어집니다. 2단계 신뢰 구축 러브 바밍과 미러링. 초기 접촉 후 범인들은 피해자의 관심사, 가치관, 감정 패턴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완벽한 상대를 연기합니다. 이것을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러브바밍으로 도파민 회로를 자극해 감정 중독 상태를 만듭니다. 2단계에서 피해자는 이 사람만큼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3단계 고립화 외부 시선 차단. 신뢰가 쌓이면 범인들은 피해자를 주변인들로부터 서서히 고립시킵니다. 직접적으로 가족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친구가 우리 관계를 질투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해요. 우리 관계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이 말들은 피해자가 외부의 조언을 방해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의심을 표현할수록 피해자는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4단계 위기 연출 매몰 비용을 활용한 요구. 감정적 신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범인들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만듭니다. 이 시점은 신중하게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을 이미 가족처럼 느끼고 처음 돈 요구에 응한 뒤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가 작동해 추가 요구에도 응하게 됩니다. 금액은 항상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은 수십만 원, 그 다음은 수백만 원, 그 다음은 수천만 원.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 적응하듯 피해자는 금액의 커짐을 단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5단계 최종 수확과 사라짐 데빌 사이클. 피해자가 더 이상 보낼 돈이 없거나 의심의 기색이 역력해지면 범인들은 관계를 종료합니다.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사라집니다. 일부는 사라지기 직전 한 번 더 대규모 위기를 만들어 마지막 금액을 뽑아냅니다. 피해자가 깨닫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은 사라진 뒤입니다. 예방 수칙 이렇게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7가지 예방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이미지 검색을 습관화하십시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저장한 뒤 구글 이미지 검색 또는 TINEY 등의 역이미지 검색 서비스에 올려보십시오. 도용된 사진이라면 동일한 이미지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여러 사이트에 나타납니다. 한국어 서비스로는 네이버 이미지 검색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30초가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를 요구하되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오랜 대화에도 불구하고 영상 통화를 항상 거부하거나 화면이 고장났다고 핑계대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단, 영상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얼굴 변환, 영상통화 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 중 코를 만져보세요, 손을 흔들어 보세요처럼 예측 불가한 즉흥 동작을 요청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전 요구는 무조건 의심의 신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감정을 나눴어도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응급 상황이든 투자든 보증금이든 비행기표든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낸 사람이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범죄의 신호입니다. 이번 한 번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로맨스 스캠 범인들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반대로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 이상한 것 같은데? 라면 그 직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사랑에 빠지면 객관성을 잃습니다. 주변인들의 시선이 가장 정확한 거울이 됩니다. 투자 제안은 무조건 공식 경로로 검증하십시오. 상대방이 소개한 투자 플랫폼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합법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FSS.O KR에서 불법 금융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수익이 났고 출금도 됐다는 경험은 신뢰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큰 덫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계좌는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아무리 신뢰하는 상대방이라도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낸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이체를 대신해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든 계좌를 통해 흘러간 자금이 범죄 수익이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문 심리 조작 범죄자들이 정교한 기술로 당신의 감정을 공략한 것입니다. 피해 신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피해자를 막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신고 및 지원 연락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182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신고 1332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94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 신고 118 클로징.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사건에 등장한 피해자들은 모두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었고 누군가를 돕고 싶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들이었습니다. 범인들은 바로 그 인간다움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감정을 조작하는지, 어떤 순간이 위험한지. 지식은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강해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외로워 보이는 지인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의 해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